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22수리를 설명드릴 차례인데요. 우리 주위에 보면 좀처럼 자식 노릇, 남편 노릇, 그리고 부모 노릇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일부러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닐 텐데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인 입장에서도 답답하고 체면이 참 안 서는 일이지요. 이것은 사주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이름에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이름의 원인이 있다면 그것은 쉽게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바꾸는 법을 배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겪어온 경험들이 정말 싫다고 느껴지신다면 바로 지금 선택을 해서 바꾸면 됩니다. 오늘은 22수리를 배우실 텐데 22수리도 소통이 잘 안 되는 수리입니다. 이런 수리를 배우심으로써 삶의 막힘으로부터 소통으로 나아가는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여러분은 더없이 훌륭한 자식, 더없이 훌륭한 남편, 더없이 훌륭한 부모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지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발견했으므로 앞으로의 여러분은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의무감이 아니며 여러분의 본 모습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럼 오늘 또 하나의 지혜를 배워보겠습니다. 22수리 기본 성향입니다. 이 수리는 재기발랄하고 사교성이 있어서 대인관계도 좋으며 지략까지 갖춘 좋은 바탕의 수리이나 그 결실이 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애석한 운세의 수리이다. 건강을 나쁘게 하는 수리로 선천운이 좋지 않고서는 계속 병마에 시달려 건강으로 인한 고통이 지속되게 된다. 직업에 있어서 남녀 모두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좋다. 예능 계통의 출세자가 많으며 타수리가 길할 시에는 대학자나 대정치가가 배출되기도 한다. 이것이 기본 내용입니다. 22수리는 이름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름에 사용하면 흉한 수리로 알려져 있는데 어느 정도의 좋은 점도 있고 또 나쁜 점도 포함되어 있어 이름에 사용하기가 좀 껄끄러운 수리입니다. 22수리를 사용하면 무조건 흉하게만 판별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행이었으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판별에 유의하셔야 되는 수리입니다. 그동안의 이론에 따르면 추초봉상이라 하여 가을 풀잎에 서리가 내리는 격이다 하여 실패를 부르는 수리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면 안 되는 나쁜 수리로 분류되긴 하였지만 사용 방법에 따라서 해석이 많이 달라지는 그런 수리이므로 주의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네이밍업을 하시는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 81수리에 대해서 길, 흉만을 체크하고 나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쁜 것으로만 해석을 하시는데요. 기흉이 혼재되어 해석하기가 애매한 수리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해석의 정확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한자 성명학에서 어려운 점이 이 점이며 해석의 차이로 인해서 이름을 잘못 판별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81수리에 대한 기본 성향을 확실히 익히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81수리에 대한 내용을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름을 짓거나 해석하는 데 여러 주장들이 난무하는 것이라 봅니다. 안타깝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이론들이 사용되고 있는 경우도 존재하고 있어서 애석한데요. 본 강의를 계기로 조금이나마 이론 정립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2수리는 모든 것이 시들어서 생기를 잃고 마는 수리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시작은 하였으나 이루는 것이 없어 시리에 빠진 모습을 그려내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론과 같이 비관적이지는 않음을 아셔야 합니다. 22수리의 성향을 조금 살펴보면 22수리는 머리가 떨어지는 사람은 아닙니다. 지혜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나 초년운이 없으면 공부에 취미를 못 갖게 됩니다. 초년운이 좋은 사람은 공부를 꽤 잘하는 편이 됩니다. 공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수리는 아닙니다. 학습의 플러스 요인은 아닙니다. 22수리로 인해서 학습 능력이 저하되거나 공부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격 22수리에 해당되더라도 초년의 운이 좋다면 공부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22수리는 공부에 심각하게 방해를 주는 수리는 아닙니다.
심성이 여리고 적극성이 떨어지는 사람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강한 성향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나약하지는 않으니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적극성 부분은 그다지 활동성과 진취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순간적인 재치가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숨은 꾀도 있습니다. 그 다음 22수리의 부모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와 사이가 긴밀한 편은 아닙니다. 일상적인 편으로 그 이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22수리의 부부운에 대한 이론은 고독을 나타내는 수리로 첫 결혼과 인연이 없음을 나타내며 배우자와 함께 하지 못함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실제 현실적으로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지 않음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현대의 결혼운을 옛날 결혼운에 적용하다 보니까 시대의 변환으로 잘 맞지 않아서 나타나는 오류입니다. 옛날처럼 매우 일찍 결혼을 하게 된다면 배우자와 함께 못 살게 되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리 일찍 결혼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래서 이 이론은 적용이 안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의 의견은 부부 고독의 이론은 해당 상황이 아니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임상에서 그런 현상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황으로 해석을 해도 된다고 봅니다. 물론 타수리에 따라서 이론은 조금 변화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22수리 하나만 나쁘고 타수리가 모두 길하다면 부부운이 흉하다라고만 보는 것은 잘못된 이론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실제는 부부간의 원만히 잘 지내는 경우를 많이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자녀와의 관계는 사이가 특별히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수리로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업운을 보면 22수리는 직업 선택에 있어서 약간의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비교적 직업 선택의 폭이 넓은 편에 속합니다. 직장 생활에 비교적 적합한 수리이며 전문직에도 나쁘지 않고 정치 진출에도 도움이 되는 수리입니다. 특히 예술 계통 관련의 전문직은 오히려 도움이 되는 수리로 작용을 합니다. 22수리에 예술적인 재능이 포함되어 있어서 예술적인 재질을 갖춘 사람이 사용할 경우에 그 능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22수리의 단점이 22수리는 옛날에는 허망한 죽음이 많았습니다. 환경이 안 좋을 때는 위험에 많이 노출되는 수리이므로 매우 기피하는 선생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환경이 많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목숨이 위험한 것보다 건강이 안 좋은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약하고 병증에 시달리는 형태로 종종 나타납니다. 타수리가 안 좋으면 건강으로 인한 고통이 많이 따르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계명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22수리의 가장 단점이 몸을 허약하게 하는 쪽으로 잘 나타나는데 건강이 안 좋은 쪽으로 발현이 되고 있는 분들은 속히 바로잡는 것이 좋습니다. 22수리를 사용했는데 몸이 아프다면 무조건 계명을 하시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22수리 중복은 이름에 절대 사용할 수 없는 수리임을 아셔야 합니다. 이름에 22수리가 2번 중복해서 사용된 사람의 경우는 반드시 계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이름을 살펴보시고 22수리가 중복이 되어 있다면 반드시 계명을 권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22수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23수리에서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